what you've given me. 안 돼! 국내 최초 본격 메이저리그 토크 컨텐츠 별난 MLB 시즌2. 드디어 2019 시즌의 마지막 프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참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개노답 삼형제 그 중부지구 프리뷰를 진행하고 이번 주 프리뷰를 딱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네. 일단 너무 동부지구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고 네네. 요즘 잘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강한 네. 팀 중에 한 두 팀이 여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랑 뉴욕 양키스죠.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창 메이저리그가 인기 있을 때 이 두 팀의 라이벌리 때문에 정말 더 뜨거웠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원래 보스턴이 잠깐 셀 때는 양키스가 약했다가 양키스가 셀 때는 보스턴이 약했다가 최근 계속 좀 엇갈렸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거의 동등한 전력이 돼서 맞대결을 펼치면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100승 팀이 참 여러 팀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두 팀이 바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있었고 올해도 이 두 팀이 100승 고지 언저리에서 또 이제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박터지게 드는데요. 또 싸우겠죠. 네. 자, 그럼 먼저 보스턴 레드삭스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팀입니다. 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팀인데 지난 시즌이 프랜차이즈 최다승이었어요. 네네. 지난 시즌에 이제 정규 시즌 승수뿐만이 아니라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면서 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정규 시즌이랑 포스트 시즌을 더했을 때 역대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세웠죠. 네. 그러면서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건 이제 지난해 이야기고요. 확실히 이제 2019 시즌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양키스의 움직임을 저희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양키스의 움직임보다는 조금은 잠잠해 보이는 이번 시즌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가 지난해에도 포스트 시즌에서 정규 시즌 승수에 비해서 좀 낮게 평가를 받았었던 요소는 역시 불펜 때문이었거든요. 킴브렐이 마무리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포스트 시즌에 못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이 셋업 조 켈리를 비롯한 이 셋업 라인업이 좀 양키스라던가 다른 맞아요. 여타 팀들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박빈 승부에서 좀 약할 것이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이볼디라던가 선발 투수들이 불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킴브렐도 나갔죠. 켈리도 나갔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펜진이 지난해에 비해서 더 약해졌다는 거, 이것을 약점으로 많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점을 먼저 살펴보고 다시 약점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타선은 건재합니다. 무키 배츠 MVP 있죠. JD 마르티네즈 타점왕이 있죠. 보가츠, 베닌텐디 정말 그렇죠. 상위 타선은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거의 최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스턴 레드삭스 타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타선이 끈질기고 뭔가 짜임새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이 팀 득점이 비슷한 팀과 만나도 뭔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타선이 좀 더 끈질긴 듯한 느낌? 특히 지난 시즌 양키스와의 맞대결 때마다 느껴졌었죠. 맞아요. 이 타선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올해도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발진은 정말 탄탄한 편이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크리스 세일이 초반에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다가 중반에 살짝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포스트 시즌에 들어와서 뛰어난 투구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더 고무적인 거는 데이비 프라이스가 어쨌든 부활했다는 거죠. 프라이스는 왜 갑자기 잘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새가슴 기질이 있었잖아요. 특히 포스트 시즌 같은 큰 경기에서는 계속 불안한 모습을 노출시키면서 이 불펜으로 출전했을 때 외에는 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시즌에 뭔가 불펜으로 출전하다가 점점 이닝을 늘려서 선발로 출전을 했을 때 자신감을 얻었다는 인터뷰를 본인이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커터라던가 투심이라던가 이런 변형 패스볼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능숙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힘으로 윽박지르는 유형의 투수였다면은 이제 좀 노련함을 갖춘 투수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세일과 프라이스 이후에 이제 선발진 사실 포셀로 선수가 사이영 컨텐더긴 하지만 사이영상을 받았던 선수긴 하지만 지난 시즌도 그렇고 뭐 네임밸류 자체가 이 앞에 두 선수만은 못한 선수라는 인상이 아직도 강해요. 그렇죠. 이게 뭐 1, 2, 3 펀치로 보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 사실 포셀로한테 기대하는 게 사이영을 받았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선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최상급 선수인 게 지난 시즌에도 여실히 증명이 됐었죠. 네. 올해도 딱 그 정도 성적을 바라봐야지 사이영을 탔을 때처럼 20승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보스턴의 선발진은 원투펀치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또 뭐 이로드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부상만 없다면은 일정 성적 이상을 내주기 때문에 선발진만 놓고 봤을 때도 아메리칸 리그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왜냐면은 이 팀은 펜웨이 파크를 홈으로 쓰고 있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그렇네요. 네. 보스턴 레드삭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 월드 시리즈 2연패 가능할까요? 이게 좀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 자체가 사실은 한번 월드 시리즈 우승한 다음에 항상 꼬꾸라졌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월드 시리즈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맞아요. 됩니다. 예. 지난 시즌에도 뭐 이볼디가 갑자기 막 연장에서 무실점으로 계속 막는다던가 이 불펜이 약점이었는데 이걸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한 거고 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는 또 가봐야 알겠죠. 네. 월드 시리즈 2연패 말고 지구 2연패. 지구 2연패는 사실 이제 양키스 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보스턴 레드삭스의 이 구성이 이 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양키스 팬인 게 티가 나죠. 네. 아니 뭐 팬은 아니지만 네. 오늘은 약간 양키스를 밀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자면 정규 시즌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면 보스턴이 네, 수비력 강하지, 타선 뭐 짱짱하지, 끈질기고 거기다가 선발진 강력하지. 보통 이런 팀들이 정규 시즌 승률은 좋게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불펜은 이 시즌 전체 성적에는 딱히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저평가 받았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고 큰 경기 가면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왜냐면 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기일수록 좀 요새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하지만 정규 시즌 운영에 있어서는 보스턴이 살짝 앞서 있다. 왜냐면 양키스가 세베리노가 지금 아프잖아요. 네. 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 부상 부위가 좀 어깨 쪽인 게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키스는 불펜진은 강력하지만 이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이제 선발진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불안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도 보스턴이 정규 시즌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양키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4개였나요? 홈런 개수가? 67개. 267개죠. 267개라는 홈런을 쳤는데 네. 역대 최고의 홈런 개수였고 네네, 하지만 그렇죠? 그 가운데 홈런을 쳐줘야 할 선수들이 조금 덜 친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뭐 네. 스탠튼 같은 경우에도 직전 시즌에 59개 쳤는데 38개로 줄었고 에런 저지 같은 경우에도 출전 경기 수가 110경기 때에 머물렀기 때문에 27홈런에 그쳤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터졌다면 아마도 300홈런을 넘게 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타선의 폭발력만큼은 메이저리그 지난해 최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역시 뭐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득점 1위였고 양키스가 득점 2위였어요. 네네. 하지만 양키스는 홈런이라는 루트로 조금 더 득점을 많이 만든 팀이었습니다. 뭐 20홈런 이상 타자가 정말 수두룩했어요. 네, 그렇죠. 다만 보스턴이랑 차이가 있다면은 양키스는 홈런을 많이 쳐가지고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득점 경기가 많았는데 또 이렇게 따박따박 친다는 인상은 또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주자를 예. 쌓아놓고 꼭 필요할 때 막 이상한 희생 플라이 이런 걸로 득점하고 이런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복이 좀 있었죠. 근데 이런 기복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큰 경기에서 기복이 좋은 쪽으로 터지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팀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키스의 지난 포스트 시즌은 살짝 어떻게 보면 운이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도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양키스가 보강한 내역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저는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게 힉스 선수에게 이제 7천만 달러 계약을 선물을 했어요. 네, 에런 힉스가 지난 시즌 활약이 정말 엄청났었죠. 네. 이 팬그래프닷컴 기준으로 봤을 때 WR을 거의 5 가까이 기록을 했고요. 홈런도 20개 중반대를 쳐냈고 수비력도 장난이 아니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할 부분은 출루율은 2할 오픈대가 넘었습니다. 3할 오픈. 네, 3할 오픈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할 가까이 이제 출루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힉스가 이제 상위 타선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발도 워낙에 빠르고 중견수로서 수비도 좋고 어깨도 뭐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수를 7천만 달러, 7년 7천만 달러, 연평균 1천만 달러에 잡은 게 잘 잡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죠. 그래요. 다만 이 선수가 유망주 시절에는 정말 높게 평가를 받다가 이제 터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못하다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에 반짝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최근 양키스의 이 투자 기조 자체가 지금 있는 선수들을 붙잡는 쪽으로 싸게 그러게요. 붙잡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말 중요했던 건 역시 제임스 팩스터, 이 시애틀의 에이스를 좌완 에이스를 어쨌든 데려왔다는 거. 최고 이닝이 지난해 던진 160이닝이지만 좀 부상이 잦았죠. 하지만 스토프 이 9위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좌완 투수 중에서 최고입니다. 패스볼 평균 구속도 좌완 선발 투수 중에 가장 높고 맞아요. 거기다 이 커터라고는 하는데 거의 슬라이더급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빠른 이 고속 슬라이더 선발 브리튼 네. 느낌이죠. 거의 선발 브리튼급 구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부상만 없다면은 양키스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불펜은 어때요? 어떤가요? 일단은 그 로버슨은 빠져나갔죠. 네, 로버슨은 빠져나가고 체프먼이랑 베탄시스 뭐 거의 다 체드 그린이면 메이저리그에서 최상위권 불펜진인 건 여전하죠. 네. 강력합니다. 네. 양키스 불펜진은 뭐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늘 강력했었죠. 이게 정작 큰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지만 네. 그래도 언젠간 한번 터질 것이다. 이런 불펜진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큰 경기에서 한 건 해줄 수 있는 그런 불펜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키스 아니면 보스턴이 우승이다. 네, 그리고 양키스도 제가 보스턴의 정규 시즌 우승을 앞서서 예상을 했지만 양키스도 지난 시즌에 좀 안 풀렸던 부분이 다 풀리고 뭐 세베리노가 시즌 아웃이 되지 않는 이상 양키스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 51대 49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게 양키스가 지난해보다 홈런을 한 개라도 더 치면 양키스가 우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만큼만 쳐도 사실은 워낙 작년에 보스턴 타자들이 다 잘해줬잖아요. 그 터져야 하는 그런 뭐 배츠나 마르티네즈 이런 선수들이 거의 최대치였죠. 네. 그런데 양키스가 뭐 저지 뭐 그리고 스탠튼이라든지 산체스 개수가 조금만 더 올라가 준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뭐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서 과연 그쵸. 거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거의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쌍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3위 팀이었던 템파베이 레이스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사실은 보스턴의 108승, 양키스의 100승보다 놀라운 게 템파베이의 90승이에요. 네, 템파베이 레이스가 지난 시즌에 90승을 거둘 줄 정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정말 그래도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전력의 약점을 극복을 해서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난한 팀인데 이런 성적을 거뒀다는 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표적인 전략이 역시 오프너였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1회에 가장 실점이 많잖아요. 실점이 많은 이닝인데 이때 9위가 강력한 불펜 투수를 내서 일단 1회를 막고 그 다음에 진짜 선발 투수를 투입하는 거죠. 2회부터 이런 전략을 썼는데 이게 정말 큰 효과를 거뒀죠. 그러니까요.
이 1회 부담을 느끼던 젊은 선발 투수들이 1회를 맞고 나서 올리니까 성적이 좋아지면서 예. 템파베이가 많은 재미를 봤고요. 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얘네 왜 이렇게 홈런이 적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조이 웬들이라던가 그쵸, 이런 선수들이 홈런만 적을 뿐 컨택 능력도 정말 뛰어나고 수비력도 뛰어나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타선 생산력 자체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생각해 보니까 맷더피 선수도 3할 근처에서 이제 그렇죠. 형성이 됐었고 네. 최지만 선수도 사실은 뭐 플래튼으로 기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해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최지만도 후반기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템파베이 레이스 지난 시즌을 놓고 봤을 때는 가성비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토미팸 영입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맞아요. 있겠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타선 구성하고 선발진은 약하지만 불펜 야구, 벌떼 야구로 좀 승부를 본 감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승수 잘 쌓았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 프리뷰를 저희가 진행을 네. 해볼 텐데 일단은 최지만 선수 이야기부터 좀 네네. 해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최지만 네. 지금 시범 경기 성적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타율도 3할이 훌쩍 넘고 있고 뭐 홈런도 제법 치고 지금 뭐 최지만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 때는 늘 잘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 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입증해냈기 때문에 선수 본인도 굉장히 인터뷰를 보면 자신감이 있죠. 뭐 30개 친다 그러고 홈런. 워낙 자신감이 많은 네, 선수고 원래 그런 선수이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세를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지만 선수 말고도 이제 오스틴 미도즈도 이제 피츠버그 파이어츠에서 건너오면서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 외야수 중에서 손꼽힐 만한 이 유망주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가 올해 아마 거의 풀타임으로 나설 것 같거든요. 이 선수의 활약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마운드에서 궁금한 점은 이제 오프너 이야기죠. 네. 이제 뭐 범간호 같은 선수들은 내 등판 경기에 오프너를 사용한다면 나는 이제 뭐 때려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범간호가 좀 착각하는 게 있죠. 범간호 같은 선발 투수가 있을 때는 오프너 안 써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템파베이가 썼겠어요. 예. 템파베이도 스넬 때는 안 스넬 써요. 때는 안 쓰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템파베이 레이스가 살짝 무리한 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발 투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선발 로테이션 5번 중에서 한 3-4번을 오프너를 쓴 건데 이번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로 찰리 모튼 데려왔죠. 그러니까요. 네, 찰리 모튼이 좀 뒤늦게 터지긴 했지만 지난 시즌은 정말 믿음직한 성적을 거뒀거든요. 이 선수가 등판할 때 오프너 안 쓸 거고 스넬 때도 안 쓸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글래스노도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시범 경기에서는 사실 투구폼을 바꾸면서 털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롱런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한 2자리 정도가 오프너로 채워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뎁스 차트에서도 그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딱 네. 그 말씀해주신 그 3명의 이름만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야브로 선수 지난해 이제 위장 선발 이후로 나온 실제 선발로 나와서는 꽤 괜찮은 성적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스타넥도 이제는 오프너에서 벗어나서 롱릴리프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 활약을 했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제법 있기 때문에 투수진은 정말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프너 전략을 유지는 할 것이다. 네, 유진할 거라고 보입니다. 유지는 할 것이고 하지만 그 활용 빈도는 좀 줄어들 조금 것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네.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 레이스가 뭐 역시나 네. 뭐 양키스 보스턴의 틈바구니에서 우승 경쟁까지 하기는 녹록지 않겠습니다만. 네, 뭐 와일드 카드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함께 이 좀 와일드 카드 경쟁을 하기엔 충분한 전력이 아닌가. 문제는 한 자리밖에 없다는 네. 거죠. 정상적으로 이제 시즌이 돌아갔을 때 변수가 없다고 치면은 보스턴 양키스 중에 한 명은 와일드 카드 한 팀을 예. 먹을 거고, 뭐 와일드 카드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지난 시즌에 97승이나 거둔 오클랜드 아니면 뭐 90승을 거둔 템파베이. 왜냐면 중부지구에는 개노다 파는데 거기다 미네소타 트윈스도 사실 전력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참 흥미롭죠. 네. 템파베이 레이스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두 팀 다 그러네요. 메이저리그에서 네. 가장 가난한 팀인데
둘 다 어떻게든 뭐 살아남기 위해서 수비력 강조하고 뭐 불펜 강화하고 나중에는 오프너 성공적인 같이 팀. 쓰고 네. 그러면서 맞아요. 지난 시즌에 버텨냈는데 아마 올 시즌에도 그렇게 좀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작년 시즌에 4위를 차지했는데 네. 사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다 놀라웠어요. 이 토론토가 73승밖에 못했다라는 것도 시즌 전의 전망에 비해서는 정말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그래도 지난 시즌에 사실 처음부터 탱킹을 했던 건 아니죠. 그쵸.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음. 문제는 이제 오수나가 이제 사고치고 네, 사고치고 때리고 뭐 그래서 선발진이 완전히 붕괴됐죠.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라 기대를 모았던 스트로먼, 뭐 산체스 다 망해버리고 다 망했어요. 예. 뭐 도널드슨도 갑자기 부상당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었던 지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툴로이츠키는 뭐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쵸. 뭐 평균 자책점, 뭐 그리고 팀 득점, 뭐 할 것 없이 홈런만 많이 쳤다. 네. 네, 홈런만 계속 쳤으나 나가 있던 주자가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토론토는 언제나 홈런을 참 많이 치는 맞아요. 팀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도 많이 치긴 했는데 좀. 그래서 토론토는 사실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는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일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MLB.com 하이프라인 선정 탑 100 네. 1위에 빛나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게레로 주니어가 지난 시즌 뭐 마이너리그에서 거의 4할 가까운 타율과 함께 뛰어난 성구한 홈런도 파워 부문도 지금 1위에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게 뭐 비단 MLB 파이프라인뿐만이 아니라 뭐 베이스볼 아메리카 이런 유수의 유망주 평가 기관에서 모두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정확도에서도 메이저리그 1위고 유망주 중에서 파워도 1위고 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 지금 차근 부상으로 네. 좀 한 3주 정도 이탈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게레로 주니어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데뷔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마이너리그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단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이저리그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수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네, 되는. 사실 속으로는 이제 FA 기간을 살짝 늦춰가지고 한 4월 중순 뭐 아니면 슈퍼2까지 미루려면 한 6월 이때 올리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때마침 아파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러게요. 예. 좋아 죽을 거예요. 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제 지난 시즌은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 명의 부상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시즌을 망쳤었는데 네. 뭐 그로 인해서 뭐 도널슨도 보내고 툴로위츠키도 뭐 보내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강제적으로 리빌딩을 시작했습니다. 네. 올 시즌 어떤 식의 리빌딩이 진행되고 혹시라도 뭐 예상 밖의 호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게레로 이제 사근 부상 한 3주짜리니까요. 돌아왔을 때 정말 평가대로 아버지를 능가하는 타자일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안쓰러운 팀이에요. 예,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47승 115패. 네. 이게 이러려고 시작한 시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뭐 특히 알렉스 콥 데려온 거 그거 볼티모어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그럼요. 거거든요. 네, 나름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 네. 아예 선수들을 팔고 이제 리빌딩에 들어선 건데 안 풀리려면 이렇게도 안 풀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난 시즌 볼티모어가 보여줬었던 상황이죠. 네, 그 중에서도 역시 주목해야 될 선수는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상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망한 시즌을 보낸 이 짭대가 된 크대죠. 예. 크리스 데이비스가 지난 시즌에 정말 WAR을 마이너스 3.1승을 찍었으니까 이 선수가 팀에 끼친 피해가 너무 컸죠. 네. 게다가 이 선수가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2,300만 달러씩 아직 한참 남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네. 이번 시즌 어떻게 보세요, 데이비스? 지금 시범 경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올 시즌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올 시즌 근데 또 연봉을 받는 게 있으니까 또 기용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근데 복장이 터지겠죠.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차피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탱킹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탱킹을 비난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기려고 안 하고 전략적으로 지는 게 이걸 응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는데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해도 돼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최선을 다해왔어. 네. 너무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 뭘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크리스 데이비스가 팀을 더 지게 만드는 게 딱히 피해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팬들은 복장이 터지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자 마차도 선수는 일단 작년 시즌에 LA 다저스로 가면서 유산을 좀 좋은 유산을 남겼나요? 네, 남겼죠. 네, 뭐 디아즈 선수 정도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탱킹이라는 것이 네. 이제 좋은 선수를 보내고 좋은 유망주를 받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의 볼티모어에 좋은 선수가 누가 남아 있나요? 지금 봤을 때 이제 맨시니가 어떻게든 반등을 하면 팔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알렉스 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반등을 하면 팔 수도 있겠고요. 뭐 딜런 번디 같은 경우에도 초반엔 굉장히 잘했으니까 팔 수도 있겠고요. 뭐 이 정도? 팔 수도 네. 있겠고요. 팔아야 되고요. 네. 잘하면 팔아야죠. 근데 이제 못하면 팔래야 팔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파는 쪽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유망주를 이제 수급을 했으면 그렇죠.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또 지금 팜에 어쨌든 있는 선수들을 지난 시즌 볼티모어가 야수진을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이 기용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다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나오기도 해요. 레나토 누네즈 같은 경우에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뭐 비아는 약간 후반기에 영입해서 이제 좀 땜빵으로 썼지만 반등하면 팔아야죠. 뭐 트롬보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내년 시즌에도 아마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볼티모어가 뭐 4위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뭐 관심을 가지고 있다시피 보스턴과 양키스의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뭐 언제나처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항상 그 피 튀기고 박 튀기는 그 경쟁이 있는 그렇죠. 지구잖아요. 네, 네. 보양전, 양보전 놓고도 막 싸우는데요. 뭐 양팀 팬들이 그 팀들이 모두 살아난 점 때문에 메이저리가 더 재밌어질 것 같고요. 템파베이 레이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이런 뭐 토론토는 유망주 지켜보고 볼티모어는 좀 존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은 좀 재밌게 한 시즌을 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프리뷰를 끝으로 6개 지구의 프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프리뷰 이런 스튜디오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콘텐츠를 또 만들려고 시도를 하겠죠. 저희 작년에 그 안마의자 기억나시죠? 안마의자도 기억나고 스크린 야구도 있고 스크린 야구도 있고 추신수 올스타 만들어 보겠다고 행신역에서 춤도 추고 뭐 그랬었는데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콘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정규리그와 함께 돌아오겠네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